안녕하세요. 뉴스 채널 이름입니다. 영화 사바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MBC 다큐멘터리 2부작 사이비 헌터가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1994년 탕명환 소장 피살 사건의 충격적인 배후를 추적하며 한국 최초이자 유일했던 사이비 헌터의 삶과 비극적인 최후를 조명합니다. 사이비 헌터란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듯 이들은 사이비 종교 단체에 직접 잠입해 그 실체를 폭로하는 위험한 사명을 업으로 삼은 이들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영화 사바하에서 맡았던 박 목사 캐릭터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탕명환 소장입니다. 그는 통일교, JMS, 신천지, 구원파 등 각종 신흥 종교 집단의 초창기 비리를 현장에서 직접 고발해온 종교 연구가이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보는 가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납치, 차량 폭발, 암살 시도 등 무려 70여 차례의 테러를 겪으면서도 탁 소장은 매일 품 안에 유서를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이비 종교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만 1994년 2월 18일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괴한의 칼에 찔려 향년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은 발생 사흘 만에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범인으로 26세의 평범한 시골 청년 이몽천 씨가 검거되었고 그는 탁 소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는 탁 소장을 잔혹하게 살해했을까요? 당시 임 씨는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배후로 박 목사를 지목했지만 박 목사는 임 씨가 구속되던 날 미국으로 출국했고 임 씨는 끝까지 단독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3년 후 귀국한 박 목사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그렇게 32년간 묻혀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건의 전부였을까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탁 소장의 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이비 헌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첫째 탁지일 씨는 신학대 교수로, 둘째 탁지원 씨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현대 종교의 대표로, 셋째 탁지용 씨는 일본 성공의 신부로서 사이비 종교 피해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들이 이몽천 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을 때 두 차례나 가명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를 살려야 진실이 밝혀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임 씨는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30년간 박윤식 목사가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사이비 헌터 제작진은 살인범 이몽천 씨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과거 교도소 출소 후 인생 역전을 이룬 비결에 대해 묻자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세 아들이 30년간 주장해온 사주 배후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이비 헌터의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C가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탕명환 소장은 1994년 MBC PD수첩에 출연한 지 사흘 만에 피살당했습니다. 당시 PD수첩 제작진은 그의 영정 앞에 서서 유가족에게 사과했으며 이번 다큐멘터리는 30년 전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출을 맡은 서정문 PD는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통해 탁 소장이 매일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지 몸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비 헌터는 사이비 종교의 폐해와 맞서 싸운 헌터의 시선으로 어두운 사건을 다루면서도 경쾌한 활극적 요소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다큐멘터리 2부작 사이비 헌터 1부는 오는 19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채널 이름이었습니다.